일본이 한자를 없애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누가 과장해서 지어낸 이야기겠거니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 정부가 한자를 없애기 위해 연구기관까지 만들고 20년 넘게 실험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건 어느 날 밤 번역 작업 도중이었어요. 레딧에서 우연히 본 일본어 번역 실패 사례 게시글이 시작이었죠. 거기엔 맥도나르도, 파소콘 컴퓨터 같은 단어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처음엔 일본어를 조롱하는 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댓글엔 일본어는 외래어를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워서 생긴 현상이라는 설명이 있었죠. 순간 저는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걸까? 그냥 언어 특성 때문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현재는 다양한 언어를 번역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는 대학 때부터 흥미를 갖고 연구해온 언어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 제가 아는 일본어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서구화를 목표로 얼마나 과감한 실험들을 했는지 아시나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자 폐지 프로젝트였죠. 당시 일본은 한자가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 전체의 문해율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을 만들어 무려 20년 동안 일본어를 순수히 가나로만 표기하려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고 해요. 동음이어가 너무 많아져서 문장이 모호해지고 문서 하나를 이해하려면 몇 배 더 길어지며 오히려 효율이 떨어졌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시 한자 사용을 부활시켰고 지금 우리가 아는 혼용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어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발음을 담기 힘든 언어가 되었고 동음이어가 넘쳐나는 언어가 되어버렸죠. 그 순간 저는 한국어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짜인 문자 체계, 그리고 자음과 모음, 받침의 조합만으로도 수많은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글. 같은 한자문화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결국 저를 한국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죠. 한자를 버리려다 실패하고 다시 되돌아온 일본. 그 역사 속에서 언어의 정체성과 실용성, 그리고 문화의 힘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보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연구나 언어학적 고찰로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비교 대상으로만 한국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극찬하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한글. 이 단순하고 효율적인 문자 구조가 일본의 한자가나 혼용 시스템과는 완전히 대비되더군요. 아, 진짜로 어떤지 직접 가서 보고 싶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박혔습니다. 그냥 책으로만 알던 언어, 텍스트 속에 갇힌 문화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느껴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중 마침 한국어 관련 번역 프로젝트에 지원할 기회가 생겼고 놀랍게도 제가 선정됐습니다. 단기 프로젝트였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현지 언어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죠. 이건 운명이구나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은 날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어를, 그리고 그 언어가 만들어내는 문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니. 과연 내가 상상한 대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저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 커피를 사러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 교통카드 하나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에 먼저 놀랐고 역 안 곳곳에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병기된 안내문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을 배려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한글이 중심이면서도 다국어 소통이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자기만의 문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외부와의 소통 도구로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문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설계돼 있다는 것. 편의점에서 상품을 결제할 때,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을 때, 심지어 음식점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조차도 한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항상 쉽게 이해되도록 배치돼 있었죠. 문자 하나가 사회 전체의 접근성을 결정짓는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미국이 떠올랐습니다. 거긴 시스템 자체가 영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외의 언어 사용자들은 늘 보조적인 존재로 취급받죠. 미국의 문맹률이 21%에 달한다는 통계도 이제는 더 이상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가 사람을 배제하거나 포용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문자라는 한글의 철학은 지금도 곳곳에 살아있었어요. 누구나 읽고 누구나 쓰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히 이 문자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저 번역가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자 중 가장 따뜻한 철학을 담은 문자라는 감동이 가슴 깊이 밀려왔죠. 하지만 이런 제 감동을 한순간에 뒤흔드는 사건이 바로 그날 저녁에 찾아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지던 한국. 그런데 한 레스토랑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그게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을 한번 뒤흔들고 다시금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직원과 함께 치과로 향하는 택시 안.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친절 아닌가. 나를 배려한다기보단 그냥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느낌이야. 저는 원래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성격이었고 누군가가 제 사생활을 지나치게 관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치과같이 가줄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그건 내 일이라며 정중히 거절하죠.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을 선 넘은 친절, 심지어는 집단 압력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치과에 도착해서도 저는 내내 경계심을 풀지 않았어요. 어차피 야간 진료면 제대로 된 치료도 아닐 테고 진료비도 엄청 비싸겠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불신과 불편함이 교차하며 마음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함께 와준 직원은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채고도 묵묵히 기다려주었어요. 한 손엔 택배기사처럼 들고 온 제 가방을, 다른 손엔 휴대폰으로 통역 앱을 열어놓은 채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지? 의무감? 친절? 아니면 한국 문화가 원래 이런 건가? 그리고 저는 그날 단순한 문자 시스템이나 기술적 효율을 넘어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정서적 체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글로 적힌 병원 입구의 안내문, 진료를 받는 모든 이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 언어가 따뜻했고 사람은 그 언어만큼 다정했습니다. 그날의 진료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간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장비는 최신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제가 미국인임을 배려해 영어로도 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 감정까지 챙기며 응대해 주었죠. 결제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못했던 저는 진료비가 고작 38,000원이라는 말에 멍해졌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몇백 달러는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단지 가격이 싸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설계돼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충격이었죠. 문득 그날 저녁 회식에서 저를 도와주려던 한국 직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저 한국인은 원래 이런 식이라며 끝까지 저를 도와주려 했고 저는 그걸 오지랖이라고 오해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문화적인 차이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함께라는 개념이 진짜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치과 진료 하나로 저는 이 사회가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체감했고 그 중심에는 문자가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걸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과를 나와 서울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조금 전에 진료실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낯선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만났다는 게 마음을 자꾸 울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설명해 주셨고 간호사분들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손길로 다가오셨습니다. 야간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깔끔했고 체계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모두가 저를 환자로서 사람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고 어쩐지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를 치과까지 데려가 준 그 직원분의 마음도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오지랖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자연스러운 배려였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누구에게나 조금 더 다정하게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제게 너무 깊게 전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괜찮다고, 잘 왔다고 누군가가 제게 속삭이는 듯했죠. 이렇게까지 배려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미국에서는 진료 예약만 해도 며칠이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모르는 병원에 가면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영어를 쓴다고 해도 뭔가 어색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한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 누군가가 옆에서 조용히 배려해 주었어요. 치료뿐 아니라 제 기분까지 살펴주는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빠르다거나 싸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이 사회에 깊숙이 스며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호텔방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키워드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글, 과학적, 효율적, 그 단어들은 더 이상 언어학적 호기심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한국만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건 무언가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여행자였는데 오늘은 이 도시의 숨결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글이 신기하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전부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구조.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이야기. 참 대단하구나 싶었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며칠을 한국에서 보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를 넘어서 이 사회의 질서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 지하철역 안내판, 병원 접수 시스템, 음식점의 키오스크, 모든 일상이 한글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덕분에 이 사회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배울 수 있었고 논리적으로 짜여 있어서 누구나 쓸 수 있었으며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던 문자. 그 안에는 읽히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마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실천하고 있었고요.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 간판들이 늘어선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그 글자들이 단순히 기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형태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익숙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익숙함이 갑자기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 짧은 시간과 그 속에서 만난 한글과 사람들의 온기가 제 삶을 조금씩 바꿔놓았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한글을 단지 글자로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한 민족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낸 가장 따뜻한 기술이에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한국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가슴 벅찬 감동 사연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